오늘은 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새벽 3시쯤에 드디어 미국의 금리 인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5.25%에서 5.5%로 0.25% 인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어요. 연준은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15개월 만에 금리 동결 이후 한 달 만에 또다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연준은 작년 3월 17일부터 16개월간 금리를 총 5.25%, 0.25에서 5.5%까지니까 5.25% 올리게 됐습니다. 5.5% 금리는 닷컴버블 당시 2001년 3월 19일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입니다. 22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라면 5.5%, 우리는 현재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와중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0.25%를 한 번 더 올리느냐, 아니면 이것으로 이번 금리 인상을 끝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발표 후 이어진 회견에서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기준금리를 9월 회의에서 다시 올리는 것도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기준금리 유지를 선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인상과 동결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놨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물가 상승이 한풀 가라앉고 전반적인 지표가 완만하게 돌아서면서 이번이 마지막 인상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연준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준 이 추가 금리 인상의 여지를 남긴 이유는 미국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도 경제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연준 내 경제학자들은 더 이상 연내 경기 침체를 전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파월 의장은 금리를 인하해도 편안한 시점이 되면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수 월가 투자은행들은 최근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점, 이런 걸 고려하면 연준이 연내 추가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의 누적 효과가 시차를 두고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도 상당한 둔화 징후를 보이고 있고, 7월 금리 인상이 이번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미국의 경제 연착륙 가능성을 시사한 연준의 정책 결정문 내용이 다소 매파적이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비둘기파적이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시장의 금리 인상 중단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3.5%, 미국 5.5%, 금리 역전폭이 사상 최대로 벌어졌어요. 2%로 3.5%, 5.5%. 오늘 지수 변화 봅니다. 다우지수만 올랐어요. 다우지수가 지금 13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0.23% 올라서 35,520. S&P 500 지수는 0.02% 하락, 4566. 나스닥은 0.12% 하락, 14,12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져서 1.49% 하락, 3699입니다. 다우지수가 어제까지만 해도 12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2017년 이후 6년 만에 12거래일 연속 상승이었어요. 6년만. 근데 오늘은 6년 만이 아니라 36년 만으로 벌어졌어요. 지난 1987년 1월 이후 36년 만에 최장기 상승 기록을 이어간 것입니다. 12거래일에서 하루 더 13거래일이니까 6년에서 36년 만으로 확 벌어졌어요. 만약에 내일 새벽 5시에 마감하는 오늘 밤 장에서도 또 오르게 되면
다우지수가 1896년에 만들어졌어요. 그 1년 후 1897년 6월의 기록과 126년 만에 타이를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도 또 오른다면 역사적인 기록을 달성하죠. 오늘 밤에도 오르고 내일 밤에도 또 14, 15거래를 오르게 되면 역사적 처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오르는 다우지수가 될 것입니다. 다우지수를 보면 구성 종목 가운데 주가, 금액, 주가 1위, 2위, 1위가 헬스케어 업체예요. 유나이티드 헬스. 우리의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 종목 중에 10번째로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 현재 508달러. 다우지수 30개 종목 중에 주가가 가장 비싼 거 말씀드립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가 508달러. 유일하게 500달러를 넘는 종목이에요. 하나만.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두 번째예요. 357달러.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3위, 337달러입니다. 그런데 헬스케어 업체의 유나이티드 헬스가 5.7% 이달 들어서 오르고 또 골드만삭스가 10% 이상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우지수 종목들 중에서 거래량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평균 거래량 1위 마이크로소프트, 2위는 애플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우지수에도 들어가 있고 S&P 500에도 들어가 있고 나스닥 100 각 지수에 모두 구성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세계 시가총액 1등, 2등입니다. 다우지수 연속 상승의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것이 꼽히는 거예요. 다우지수가 상승을 시작할 무렵 지난 7월 12일 발표됐었죠. 6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보다 낮은 지난해 동월 대비 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다음날 13일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예상보다 낮은 전월 대비 0.1% 상승하는 데 그쳐서 3년 만에 최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나스닥 100 지수에서 비중 조절이 됐죠. 빅테크주들 주가를 보면 어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했던 마이크로소프트 급락세를 탔습니다. 3.72% 급락을 한 337.77달러로 미끄러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달 장 마감 뒤 깜짝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달 1일 시작한 2024년 회계연도 1분기 실적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일부에서 대대적인 인공지능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속도가 더디다라는 실망이 나왔습니다. JP모건은 오늘자 분석 노트에서 매수 추천 의견은 유지했지만 단기 전망은 이전에 비해 낮춰 잡았습니다.